네,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 이후 여야가 상대 지도부를 국회 윤리위에 맞제소한 데 이어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도 공방이 치열합니다. 또 인사청문회가 다가오면서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새로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당과 제1야당 상대방 지도부를 윤리위에 회부를 했다. 참 보기 드문 일인데요. 일단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정말로 앞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런 국민들께서는 역대 최고로 섹시하니까라는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이해찬 당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리 제소를 의총에서 결정했습니다. 김경수 판결에 대한 보복이고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 자유한국당의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태도가 진상조사를 하려는지 의문입니다. 자, 저 영상은 뭐 일단 지금 현재 분쟁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제소를 한 건 맞지만 계속해서 싸우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문제의 단초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해찬 대표하고 홍영표 원내대표를 본회의에 본인의 연설을 방해했기 때문에 두 분을 제소를 하겠다라고 예. 의총에서 결정을 했다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막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연설을 방해하지 않으셨거든요. 예. 그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그런데 왜 그러면 이해찬 대표까지 끌고 들어가느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정략적인 또는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지금 이해찬 대표를 겨냥한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회 대표단들이 도를 넘어선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나서 또 한편으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일날 연설을 끝나고 나오면서 되게 주목을 불끈 쥐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환한 미소를 짓고 나오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것이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국회 역사상 예. 그런 발언을 하고 저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어도 한 언론에서 인용했던 보도를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면책특권의 그늘에 가려서 지금 발언을 한 내용을 가지고 저렇게 여러 의원들이 뒤에 서서 카메라 앵글에 잡혀서 서로 네. 웃으면서 의기양양한 태도를 보면서 정말 실소를 금할 길이 없고요. 그 3월 10일이 2004년 3월 12일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웃음으로 국민들한테 카메라에 잡혔던 게 기억이 납니다. 2019년 3월 12일 날 합법적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을 근거 없이 비방하고 모욕을 가한 그리고 모독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발언이 훗날 어떻게 평가될지는 지금은 당장은 모르겠지만 많은 국민들에게 정말 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품격을 손상시킨 발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맞불 작전으로 본인이 이제 제소를 당하니까 이해찬 대표까지 끌어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사과를 하고 정중히 사과를 하고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하시면 좋을 텐데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 의원님께도 우선 이 여야의 맞제소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들어볼까요? 사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 이후에 국회 그리고 정당 간의 이 싸움도 참 격렬하지만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 현직 의원을 포함해서 시사평론가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면서 누가 옳으냐 시비곡직을 따지는 이 모습을 시청자나 대중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를 상상해 보니까 이 자리에서 이 말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얼마나 참 한심하다고 느꼈으며 또 양비론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표현을 하자면 존칭, 호칭 다 빼고 이해찬이 쏘아 올린 나경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이해찬이 싶어요. 쏘아 올린 나경원. 왜냐하면 사실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설할 때 과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예. 물론 이미 외국의 언론에 나온 이야기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또 뭐 헌정농단 경제정책이라든지 굉장히 강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강한 표현을 일거에 불식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해찬 대표셨어요.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 저도 예. 깜짝 놀랐거든요. 예.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5.18 망언으로 얼마나 조야가 시끄러웠습니까? 그런데 소위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의 입에서 저런 용어가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한간에 좌파 독재라는 말을 하는데 예.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해찬 대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 각 당의 원내대표 내지는 대표를 전부 징계위에 해부했다 그러는데 이거 결국 정치적인 행위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론적으로. 그 네. 사람들이 징계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맞짱을 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민망하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이 싸움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 뇌리 속에는 그 소위 나경원 원내대표의 막말이라는 개념보다는 예.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니까 계속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상당히 각인시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로서 나경원 의원이 별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는데 예. 이번 일을 계기로 보수 정치권에서는 심지어는 홍준표 전 대표까지도 칭찬을 하더라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를. 그래서 이 상황이 더군다나 이게 또 뭐하고 맞물리냐면 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지금 지지율 떨어지죠. 예. 대통령 지지율은 이미 데드 크로스를 넘어서 오차범위 바깥으로 넘어갔다 그러죠. 그런데다가 그 북미 간의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셨듯이 지금 뭐 대북 정책이 당분간 좋아질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예. 저는 사실은 궁금했어요. 그것보다 더 강한 표현이 많았는데 이미 나왔던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에 왜 그렇게 민감하다 못해서 이렇게 격렬한 반응을 보였는가. 역시 그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의 대북 정책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예. 징계안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더불어민주당도 전원이 다 참석했대요. 모든 예. 의원이.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보니까 똑같이 모든 의원들이 다 서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원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래도 그 안에 누구 하나가 이건 아니다. 나경원 의원이 좀 과했던 거 아니야라는 표현이 자유한국당에 한 명이라도 좀 나왔어야 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독재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말을 어떻게 알겠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그 민주화 예, 지금 유공자 아니세요? 얘기하시는데요. 아니 예, 그래서 잠시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5.18 망언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술래 의원이 오늘 그 최고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게 한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이미 그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건가 싶을 정도의 상황이 됐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각자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모습인데 이 자리에 앉아서 적어도 김현 의원하고 저하고는 서로 잘했네 못했네로 갑론을박하느라고 시간 보내는 일은 아니, 없죠. 근데 지금 예, 문제는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 예.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그다음에 모독을 가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예. 갑자기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던 법률적인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라라는 취지에 물론 그 법률이 없어진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 초선 의원 때 본인도 서명해서 없앤 법입니다. 네. 그거는 소위 권위주의 시절에 국가 원수를 모독했을 때 처벌을 가해야 된다. 일반인에 대한 처벌을 주는 것에 대해서 없앴던 것이죠. 예. 지금 얘기하는 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하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원수 모독죄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서 다른 법률적 사항이 있는지 윤리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강력한 대처를 하라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예. 마치 나경원 의원이 얘기한 그 발언과 이것이 일맥상통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왜곡시키는 것이고요. 아니, 그다음에 그 말씀을- 두 번째, 예. 집권당이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단정하셨는데요. 집권당의 지지율은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37.4%. 그렇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가짜 뉴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하고 나머지 다른 여론조사의 기관의 여론조사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여론조사를 완벽한 여론조사인 양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던 것은 좌파 정권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경제 분야를 얘기하면서 헌정 질서를 유린했다. 그다음에 유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종북 정권이다 얘기했고요. 시대에 뒤떨어진 색깔론을 빙자해서 들고 나와가지고 본인들이 지금 패스트 트랙을 하고 있는 선거법이라든가 아니면 5.18 망언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나의 공격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역지사지 한번 해보십시오.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나 논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막말을 한다 했을 때 그때 예를 들어 집권 여당이 야당에서 그런 표현을 썼다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사 그런 문제가 본회의장에서 있었다 하더라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기양양해서 지금 한껏 지금 고무돼 있는 것이 국민들 눈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틀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과도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이 왜 그런지 국민들은 평가할 겁니다. 말씀대로 평가를 할 겁니다. 압니다, 국민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에 대해서요. 그러나 그것 떠나서 당리당략을 모든 내용을 떠나서요. 대통령에 대해서 근거 없이 그리고 그 기사를 쓴 기자가 한국 기자지 않습니까? 예. 한국 언론인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뭐 북한 전문가라고 하지만 북한 전문가인지 아닌지도 명료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외신에서 보도된 것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 외신에 나온 아주 자극적인 언어를 다 쓰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해찬 대표가 그 단어 하나를 썼다고 그것 때문에 나경원 의원을 살려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도한 평가이다라고 제가 봅니다. 아니 정의롭게- 그거는 뭐 어떻게 판단하시든 제 평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역지사지 해야 되지 않느냐고. 역지사지 해보세요. 우리가 뭐 정치 한도에 한 것도 아닌데 그동안에 공수가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줄줄이 깨고 나면 아마 1시간도 더 걸릴 것 같아서 예. 그 말씀은 길게는 안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의 그 국가 원수 모독죄에 대해서 검토해봐라 했는데 제가 틀린 주장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김현 의원이 지금 주장하신 대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나경원 의원을 대변할 생각도 없는데요. 워딩을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라고 하지 않고 예. 수석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앞에 쭉 설명을 하죠. 네. 본인이 율사니까 그 정도 그 문제가 무엇일 거라는 거를 확실하게 판단하고 얘기를 했고 맞습니다. 블룸버그의 한국계 기자가 그걸 썼죠. 한국 기자죠. 한국계 뭐 기자가. 한국인이라 한국인이죠. 하더라도 네, 예. 한국인. 네. 그런데 왜 그 당시에 블룸버그에서 이런 얘기 나올 때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 그게 벌써 오래된 얘기예요. 그럴 네. 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즈에서도 2018년 10월 29일인가요? 그 기자가 그런 얘기 했죠. 지금 김정은이 자기의 이미지를 마치도 그 핵을 다 포기하고 경제 개혁을 하는 그 이미지를 싹 바꾸려면은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만한 그런 그 에이전트가 없을 것이다. 또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 사람도 보세요. 한국계예요. 근데 그런 얘기 나올 때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지금 야당 대표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야당 원내대표로서 표현이 과하더라. 저는 나름대로 과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보다 더 과한 표현들도 많은데 요번에 이렇게 과하게 과민하게 반응하심으로써 결국은 뭐 정말 그 똑같다라는 이야기 하지 지금 야당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별로 없는 것 근데 같아요. 이런 그리고 것입니다, 지금. 집권당이 네. 제 얘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요. 네. 예. 집권당이 지지율이 그대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발언한 자유한국당 거기다가 플러스 그 안에 소수 3명이 5.18 망언까지 했는데 지지도가
올라가더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저 정당에서의 지지도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네. 저는 이런 정치 환경을 지금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 선진화돼야 되는데 이런 상황, 그러니까 모 소수 야당에서 이 구태가 계속 반복된다. 그 말도 맞아요.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무슨 자유한국당이 100%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속이 시원하다라고 말하는 과거의 자유한국당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적어도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여당의 입장에서는 큰 그림으로 성찰하고 앞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알겠습니다. 거죠.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국민들께서도 아마 아니 이렇게 되면 윤리 제소하는 거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건 웬만한 분들은 아실 거고 뭐 시간 그런가요? 거기서 어떻게 뭐 왜 유명무실하고 특별히 단정을 하세요? 처리가 그렇지는 된 않죠. 적이 없지 있어요, 않습니까? 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 19대 때도 그렇게 해가지고 의원직을 사퇴하신 분도 계시고요. 예, 발언 때문에. 윤리위에서 결정 내려 그 전에, 그 전에 본인이 거취를 표명한 적도 있고요. 유명무실하다 얘기하는 것은 정당 구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논의를 제대로 안 해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있는데 눈 감고 넘어가겠습니까? 예.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정호김 전 의원님이 소속된 정당이 없어서 지금 저렇게 한편으로는 자유한국당을 편들지 않는다고 하지만 볼 때는 편드는 것도 있는 거고 저희 당을 공격하는 내용도 있는 거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나경원 의원이 오늘 회의에서 반민특위가 우리나라의 갈등 요소로 작용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친일을 청산하는 것을 반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간에 나경원 의원을 둘러싸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둘러싸고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많이 반영해서 입장을 취하는 것 아니냐라는 예. 한간의 의혹을 오늘 입증시켜 준 것입니다. 반민특위가 제대로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친일 청산이 되지 않았는데 역으로 반민특위 때문에 대한민국이 갈등의 소재로 됐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나경원 의원의 그 단어 하나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맥락이 통일을 반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특히 이 정부를 종북 좌파 정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과 어떤 입장으로 그걸 얘기하는지는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국민 여론의 80%입니다. 예. 그리고 남북 관계가 개선돼서 경제적으로 발전을 꾀하자라고 하는 것이 국민 여론의 60에서 70% 가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여론을 부정하고 계속적으로 낙인 찍고 그다음에 시대에 들어진 색깔론으로 대통령을 공격하고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게 미래로 나가자는 그 취지로 놓고 본다면 나경원 원내대표 이 연설이 정면으로 반하는 과거로 회귀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이고요. 더더구나 오늘 발언한 것 반민특위에 대한 평가는 우리 역사에서 도저히 공당의 대표가 공적인 자리에서 할 수 없는 내용의 몰 역사적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의 발언과 오늘의 발언을 쭉 연결시켜 보면 자유한국당이 어디로 가려고 지향점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우려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제소라는 것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당이 취할 수 있는 국회에서 벌어지는 면책특권의 그 뒤에서 그 평가받지 못하는 법적인 평가를 못 받을 예. 때 할 수 있는 게 윤리 제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용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실제로 징계를 내리고자 해서 민주당에서는 제소를 그렇습니다. 했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건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게 해달라. 근데 그런 소리를 들었잖아요. 작년에 어쨌든 블룸버그 예. 통신에서 그 사람이 기자가 뭐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그리고 그것도 참 재밌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에서 그 기사가 나왔는데 한국인이 썼기 때문에 뭐 좀 폄훼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신지 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뉴욕타임즈도 이미 인용을 해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얘기는 뭐 중언부언하지 않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국회의원이
국회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자율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건 헌법의 기본 가치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김현 의원 및 그 당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의 반민특위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아직 읽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또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볼 때 통일이 중요한데 보수적 가치를 가지는 사람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지금 취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마디의 반문으로 그냥 정리할게요. 지금 북한 영변 외에도 지금 핵이 있는데 영변에 있는 핵만 그 폐기 내지는 신고를 하면은 모든 것이 만사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과연 그 북한의 손에 핵이 있는 상태에서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반문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인 문제로 윤리위에 지금 2016년 이래로 지금 올라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33명 플러스 이번에 3명에서 36명이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아무도 징계를 지금까지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윤리위의 현실이죠. 그러니까는 제가 그게 현실이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정치의 현실이에요. 역지사지 부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로서의 정도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수순인 것 같지. 지금 저는 누구 편을 들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치가 편을 들고 그렇다는 싶지 않은 게 말씀을 아니라 드리는 그렇게 하고 거예요. 있어요, 지금 네. 누구 편을 든다고 단정하시는 자체도 누구 편이시기 때문에 아니 그게 가능하신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그 북한의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 그 앞쪽의 대목에 문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블룸버그 통신에 보도된 내용은 유엔 총회에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예, 예. 대신해서 북한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석 대변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맥락이 있는 것이고요. 이번 나경원 원내대변인이 그 통신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으로 본인의 말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신의 기자가 언론이 보도한 것을 인용한다라는 근거가 없고요. 그러고 나서 본인의 생각을 말로 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대표연설에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말은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누가 어떤 자리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겁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입니다. 112석을 거느리는 수장입니다. 그 수장께서 어느 언론에 보도된 것을 인용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사후 약방문인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본인 그 생각을 말씀이 말한 겁니다. 맞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을 아신다면 김현 의원이 아무리 그렇게 주장을 하셔도 국민들의 생각이 있으세요. 그냥 네, 그렇죠. 맡기십시오. 네, 네. 아무리 김 의원님. 주장을 하신다 해서 따라가지 않아요. 저에게 질문권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여쭤봐 주세요. 그러면은 앵커에게 질문권을 자, 좀 제가 주십시오. 보면 그러면은 지금 정호김 전 의원님도 그럼 수석 대변이라고 판단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게 예, 해달라라고 알겠습니다. 하잖아요. 본인 생각도 저희가- 그런 건 아니시죠? 아니 그걸 왜 저한테 네. 물어보십니까? 저도 알겠습니다. 궁금하니까요. 저희가 계속 문재인 지금- 대변하고 대통령 계시잖아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야당의 원내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을 때 그것도 국회 안에서 그 면책 특권이 있는 상황에서 발언을 했을 때 그 정도로 흥분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한국인이라면요. 한국인이 블룸버그 통신에 그런 거 올렸을 때는 이 한국인 기자는 이렇고 이래서 수석 대변인이 아니라는 말씀을 왜 그때 안 하셨습니까? 했습니까, 청와대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했습니다. 뉴욕 타임즈에 예. 대해서도 하셨습니까? 거기서는 알겠습니다. 심지어는 에이전트라는 예. 발언을 자, 했는데 두 분께 그렇게 일일이 발언에 대해서 그러시면 알겠습니다. 여당답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국회 분위기를 오늘 정확하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드리려던 질문이 이제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지금 사흘째입니다, 오늘이. 여야가 그러니까 한국당과 민주당이 이것과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아니 근데 이거 갖고 지금 뭐 국회가 그러니까- 공전되거나 예, 예, 예. 상임위가 그런 게 열리지 아니- 않거나 그렇지 제 않습니다. 질문은 네.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전 보십니까? 나경원 대표가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과할 네. 때까지. 그러면 지금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안 하겠죠. 예, 왜냐하면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렇게 공전이 되고 문제가 돼서 야당의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으면 예. 그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한 번쯤은 그 반출을 해보는 게 정상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기 지금은. 때문에 사과하거나 반성의 기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통일, 그다음에 그 문재인 정부를 끊임없이 흔들고, 그다음에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것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5.18 망언에 대해서도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거고요. 손 놓고 강 건너 불 구경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두환 씨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도 아무런 비판이나 반성의 기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더 세게 나오는 거다라고 보는 거고, 역으로 얘기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주먹을 불끈 쥐고 지지자들한테 박수를 받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또는 전두환 노태우 정부 이 네 분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적폐 청산의 요구가 높았던 국민들의 그런 요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발언이 뭐가 문제인지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에 제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대치 국면은 아닙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의 문제점 계속 저희들은 지적하고 국민들 안에서 평가받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요. 상임위는 열려서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그럼요. 있고, 다만 패스트트랙을 하겠다고 하니까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또 지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이거 여쭤봐야 됩니다. 아까 지지율 관련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5%도 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격차가 좁아졌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당에서도 악재가 많았는데. 그렇죠. 저는 자유한국당이 잘해서 이거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동안 아주 정말 통속적인 표현을 쓰자면 죽을 쓴 일도 많죠. 그런데 왜 이러느냐?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만의 현상이 아니라 과거의 한국 현대 정치를 복귀해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데드크로스를 지나서 이런 상황이 되면 경제가 아주 기적적으로 회복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그 북한 핵 문제에 정말 예상치도 못한 획기적인 어떤 반전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미세먼지가 갑자기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주도적인 그런 정책에 의해서 없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블랙리스트라든지 또는 뭐 낙하산이라든지 이런 어떤 추문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면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봐서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쉽지 않은 과제라는 거고요. 따라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국회 연설과 관련해서 딱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때 제일 옳은 말씀 하신 분이 문희상 의장님이세요. 그 얘기만 할게요. 그리고 다시 넘어가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항상 이 정도가 되고 내년 되고 이러면은 결국은 반사이익이라는 걸 얻게 된다. 근데 이 반사이익이라는 거는 이익을 얻는 정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항상 집권당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금 이제 당장 코앞에 과제가 우리가 오늘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7개 부처 장관에 대한 청문 과정이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논란이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품격을 갖추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정치를 하면 좋겠지만 이런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집권당이 못하면 이 정도만 해도 지지도가 올라가는구나. 이건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의 희극은 아니죠. 비극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라고 질문하신다면 역시 집권당에게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답보 상태이고 한국당이 오르는 게 지금 민주당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동의를 좀 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난감한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 당도 저 당도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지율이 지난주하고 큰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요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미세먼지도 있었을 것이고요. 뭐 북미 정상회담 때문이라도 얘기는 됐지만 사실은 그거는 저희가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처음에 높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고 역대 어느 정부에서 집권 3년차 접어들어가지고 45%, 47%대 유지하는 정부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지지율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문재인 정부가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를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면 전 세계적인 흐름도 있고 국내 상황도 있습니다. 국내 요인과 외부 요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외부 요인을 탓하기보다는 국내 문제로 환원해서 정말 경제를 잘
이끌어내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예,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에 대해서 자꾸 떨어졌다, 답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리얼미터 여론조사랑 다른 여타 여론조사랑 다릅니다. 갤럽 갤럽이랑, 여론조사는 자유한국당의 직전 여론조사가 38대 20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는 인용을 잘 안 하고 지금 언론에서 보면은 붙어 있을 거나 아니면은 떨어졌을 때 굉장히 많이 인용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자유한국당이 말씀대로 떨어질 때는 그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 보도는 인용을 안 하기 많이 안 때문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짚고 아.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연합뉴스 TV에 나와서 여러 차례 이런 여론조사에 대한 토론을 했지만 많이 하셨죠. 갤럽 예. 여론조사 한 번도 인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직전에 제가 보면 그 여론조사 같이 함께 인용을 해서 보는 것이 국민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악재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악재 물론 지난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악재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오늘도 그렇습니다. 김성태 의원의 그 KT 자녀 네. 채용 문제 때문에 구속이 됐습니다. 이건 야당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예를 들면 저희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인용해서 그것이 늘 보도가 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 얘기했던 것 정도,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의 격차가 5% 차이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저희가 128석이고 자유한국당이 112석입니다. 의석수를 놓고 보면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이나 이런 야당의 그런 공조로 인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일여 사야 구도인데 지금 선거법만에서는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예. 평소에는 사실은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과 궤를 같이 하는 입장을 많이 띄해왔고 저희로서는 공격을 많이 받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있을 그런 그 전반적인 여론의 흐름이라는 거는 저희도 자체적으로 여론의 흐름을 보는 것이고요. 지금 나온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을 하고 네.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 답보다 내지는 대통령의 지지율의 원인에 대한 분석도 지금 그러니까 기존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가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표가 새로 뽑혔지 않습니까? 예. 야당이. 그럼 컨벤션 효과가 있는 거는 그거는 여느 정당의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면 현상들이 있는 거고요.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 너무 존재감이 사실은 미미한 상황에서 이제 그 야당의 결집이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거고요. 저희는 그 결집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 이 당도 저 당도 아니라 상당히 난감하다 그러셨는데 제가 모당 소속일 때도 저는 저희 당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 자기 당의 문제라 그래서 무조건 옹호한 적이 제가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예를 든다면 뭐 과거에 최순실 사태 때도 그랬고 메르스 때도 그랬고요. 그런 거는 요새는 뭐 얼마나 그 기록이 잘 돼 있습니까? 보시면 아시겠고요.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 의원님하고 어떤 그 추구하는 가치라든지 정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제가 오늘 답변하는 거는 제가 이 당도 저 당도 아니지만 특정 정당에 대한 어떤 그러한 관계 때문이 아니라 이거는 상식선에서 제가 그럴 수 말씀드린다는 있는데요. 말씀을 분명히 네네.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여론조사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정확하지 않죠. 왜냐하면 응답률이라는 걸 더 잘 아시지 맞죠.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랬던 정당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게 왜 그랬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은 그 소속인들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또 여론조사라는 수치 외에 현장에서 오히려 더 민심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제가 경제가 나쁘다 그랬는데 경제가 좋은 걸 지금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남북 관계도 그렇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한 정부의 입장하고 국제적인 입장하고 핵 문제에 분명히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고 심지어는 네. 유엔의 제재위원회에서 그 김병은이 타고 있는 벤츠 승용차를 제재하면서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 사진이 들어있는 그걸 공개하면서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복선과 함의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럴지에 대해서 그걸 따져보고 고민하고 그 대안이 무엇이며 어떻게 나가는 것이 미래로 가는 것이냐를 생각해야 될 쪽은 그쪽 당이 아니냐라는 점을 아니 그러니까 다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강조하고 좋은데 싶은 제가 당에 거예요. 대한 네. 얘기를 한 이유는 네. 그러니까 당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그 당의 입장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건데 지금 정호김 의원님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자유한국당 입장을 대변하고요. 어떤 때는 아닌 걸로 얘기하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그 소속이 되어 있는 정당의 당원의 자격으로 나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예. 그 자유한국당의 지역위원장이라든가 전직 의원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그 당의 입장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쟁이 명료해지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되게 이게 펼침막이 넓어집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게 경제 얘기도 하고 남북관계 얘기도 하고 또 오늘 심지어 유엔까지 나가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단히 못하는 것으로 지금 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논점을 어떻게 될지 난감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경제에 대한 얘기는 OECD의 평가도 다르고요. 그 일자리 문제도 또 오늘 그 2월 달에 일자리 문제에 대한 보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유엔 제재에 대한 문제도요. 그 지금 미국에서 유엔 제재는 그 강화된 것을 한층 약화시키는 형태로 오늘 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보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취사 선택을 할 때 극단적인 예만 들어서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좀 호도된 여론이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라고 네. 생각하시는 게 바로 그 김현 의원의 당리적 입장 때문에 그런 저는 거예요. 당의 입장을 띄고 나온 특정 사람입니다. 당의 네. 입장을 띄우고 나왔으니까 저는 네. 그러잖아요. 특정 당의 입장을 띄우지 그러니까 않고 제 차이가 양심에 있어요. 따라 네. 이야기한다고. 근데 적어도 집권당이라면 특정 당의 입장을 띄지 않고 본인의 어떤 상식과 양심에 그 따라서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도 반론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충분히 하셨어요, 근데. 그런 얘기 네. 아니 본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셔야죠. 이게 만약에 특정 당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라면 대변인들이 와서 하면 되지 뭐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또 하게 되면 얼마나 보는 시청자들이 피곤하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문희상 의장 같은 그런 균형감이 있는 그런 자세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과거에 보수 정당의 소속이었지만 자유한국당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자체가 제가 가지는 양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현존하는 그 집권 여당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적어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큰 그림과 그릇이 있어야 앞으로 남은 집권 기간 동안에 좀 더 그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것을 막으면서 정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네. 지지율에 대한 얘기는 자꾸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얘기하시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요 37%대에서 42%대가 왔다 갔다 하고 선거 때가 되면 조금 예. 올라갔다가 평시에는 37%, 38%, 39%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고요. 저희가 야당 시절에 사실은 20%대 하다가 여당 되면서 이제 35%에서 40%대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그러니까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지적할 수 있는데 마치 정옥임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양심에 따라 얘기하는 거고 당리당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편견입니다. 그리고 네, 왜곡시키는 네. 거니까 그거 너무 과도하게 그러면 대척점을 형성시키지 그냥 않았으면 정리하는 좋겠습니다. 개념으로 지지율이 높다고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지율 높습니다. 지금은. 네. 네. 저희가 준비된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 두 분 얘기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